원래 기업을 털어먹고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걸 미덕이자 사명으로 여기는 민주당에서 이번에는 아예 그냥 미친 법, 정신 나간 법, 법치라는 개념과 맞지도 않는 법을 가지고 나왔어요. 이름하여 삼성 해체법. 그냥 안 좋은 법인데 삼성도 피해를 본다, 이게 아니라 정말 그냥 딱 삼성그룹을 해체하고 무너뜨리는 것만을 목표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삼성생명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은 주저리 저놈들이 갖다 붙이는 개 미친 헛소리를 다 빼고 핵심만 간단하게 말하면 삼성생명이 가진, 이미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앞으로 취득하는 게 아니라 이미 보유한 삼성전자의 주식을 평가 기준을 바꿔서 삼성생명이 보유할 수 없도록 만들고 결국 강제로 매각하게 하는 법이에요. 자그마치 23조 원어치를 강제 매각하게 하는 법입니다. 그 이유라고 드는 게 뭐냐? 기업 지배구조가 어떻고 순환출자가 어떻고 하는 철진한 개소리들입니다. 순환출자 나쁜 거죠. 그렇죠. 아니요. 여러분들이 속고 있는 겁니다. 순환출자 당연히 나쁜 거 아니야? 예. 평생 너무 속아와서 속은 건지도 모르는 거예요. 순환출자는 기업 지배구조의 한 형태일 뿐입니다. 지주회사도 있고 순환출자도 있고, 그냥 기업 지배구조를 배울 때 교과서에도 등장하는 기업 지배구조의 한 형태예요. 순환출자는 연쇄 도산하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개소리들을 짓거리는 놈들이 삼성그룹 회계장부랑 매출구조 한번 들여다본 적 없이 삼성그룹이 연쇄 도산한다고 주댕이를 터는 그 머저리들이 정작 지는 도산할 구멍가게 하나도 경영해 본 적 없는 정치 쓰레기들이라는 팩트는 차치하고, 모든 기업 지배구조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순환출자도 장단점이 있고, 지주회사도 장단점이 있고, 독립법인으로 운영하는 것도 장단점이 있고, 다 장단점이 있어요. 내연기관도 장단점이 있고, 전기차도 장단점이 있고, 단독주택도 장단점이 있고, 아파트도 장단점이 있고, 점심에 칼국수를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칼국수 짬뽕도 각자 장단점이 있어요. 그 어떤 선택을 해도 단점이 존재합니다. 장점도 존재하고요. 그런데 순환출자 구조를 욕하는 놈들은 순환출자에 장점이 있다, 지주회사에 단점이 있다, 삼성그룹을 또는 현대, 신세계, 한화, LG그룹을 갈갈이 찢어서 전부 다 독립법인으로 만들어 놓으면 엄청난 단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냥 삼성을 무너뜨리는 게 원래 목적이라서 그냥 삼성이 현재 가지고 있는 지배구조, 그 구조가 무너지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그냥 순환출자 방식인 거고, 저것들은 삼성이 시작부터 지주회사 구조였으면 지주회사는 비효율적이라서 자본 활용이 효율적인 순환구조로 바꾸라 하고 삼성을 압박했을 거예요. 순환출자라는 것이 왜 등장하느냐? 지금 대기업 그룹들은 대부분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이라는 것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창업을 한 기업들입니다. 기업 시스템에서 금융시장의 역할이 뭐냐?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과 자본을 가진 사람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그때는 자본을 가진 사람도 없었고 해외 자본이 들어오지도 않았고 그걸 연결해주는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업인들은 사업이 하나 성공을 하면 그 기업이 돈을 내서 다음 아이디어, 다음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본이 화살표 방향으로 이동하는 구조가 탄생한 겁니다. 이게 무슨 비리이거나 잘못이냐? 전혀 아니에요. 지극히 정상적인 출자 구조입니다. 단점이 없느냐? 있죠, 단점이. 장점이 없느냐? 장점도 많죠. 금융시장이 없는데 돈을 조달해서 사업을 일궜잖아요.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장점 아닌가요? 그렇게 펼친 사업은 다 성공했느냐?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실패한 사업도 많고 지지부진해서 다른 계열사에 흡수돼버린 사업도 많고 한때는 잘 나갔는데 시대가 변하면서 쇠퇴한 사업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갈래로 뻗어있던 사업들이 한 줄기로 모이면서 마치 순환의 고리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과정을 전부 다 생략하고는 이제 와서 2020년대에 와서 에버랜드가 누구 주식을 너무 많이 가졌네? 옳지 않다. 삼성생명이 뭘 너무 많이 가졌네? 지배구조가 잘못됐다. 이 연병을 떨고 앉아있으면 어쩝니까? 순환출자 구조를 시도했던 기업들은 다 성장하고 잘 됐느냐? 순환구조가 무슨 기업이 거대해지는 마법의 주문인가? 전혀 아닙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망했어요. 셀 수 없는 기업들이 명멸하고 그 중에 극히 낮은 확률로 어떤 기업들만 살아남은 겁니다. 그 십수년, 수십 년, 100년 가까운 과정 동안
엄청난 리스크를 감당했고 셀 수도 없이 많은 올바른 결정이 있었고 또 운도 따랐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실패를 하고 또 돈을 긁어 모아서 재도전하고 그 결과물로 지금 여러분들이 아는 그 대기업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저놈들은 그 과정을 전부 다 잊어 처먹고는 무슨 기업이라는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박정희 대통령이 해외에서 차관을 해와서 삼성, 현대를 막 만들어서 비리로 나눠주고 그걸 이재용 회장이 물려받았다. 이따위 멍청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 기업의 지배구조에 정치인 버러지들이 자꾸 끼어들고 감나라 배놔라 평생 가치라고는 단 10,000원도 생산해 본 적 없는 것들 주제에 기업인들한테 이래라 저래라를 하고 자빠진 거예요. 이건 자빠졌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리고 그런 순환 구조마저도 이제는 많이 풀어졌어요. 기업 지배 구조는 정부나 법, 정치인 버러지들이 건드리면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적대적 M&A, 기업 핵심 기술 유출 이런 위험들을 다 버티고 순환 구조를 풀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무슨 삼성그룹 홍보 같지만 아닙니다. 그저 팩트일 뿐입니다. 기업 편들었다고 분노해서 리플에 깨깨거릴 멍청이들한테 미리 답변을 하자면 삼성 다닐 때 월급 받은 거 외에 삼성에서 돈 100원 받은 적이 없어요.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폰이라도 한 대 좀 받았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마지막 얼마 안 남은 그냥 삼성생명의 주식 보유분, 참고로 삼성생명은 원래 운용 조직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다른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는 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삼전 외에도 셀 수 없이 많은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 주식 보유분을 법으로 이미 가진 주식을 평가 기준을 바꿔서 그냥 강제로 뱉어내게 한다는 겁니다. 왜? 그냥 삼성이 지배구조를 바꿔야 되니까. 왜? 그냥 삼성은 해체해야 되니까. 왜? 그냥. 그러니까 왜? 그냥 왜? 여기까지 물어보면 저것들은 이 재벌의 노예, 자본의 노예 이러면서 호통치고 거품 물고 들어눕죠. 아무런 명분이 없는 거예요. 삼성은 해체해야 된다. 마치 탈원전 때가 됐다. 강은 흘러야 한다. 뭐 이런 덜 떨어진 좌파 정치 슬로건처럼 그냥 이유는 없어요. 삼성은 해체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냥 넘어가 버려요. 왜 해체하는데? 누구 마음대로 민간 기업을 니들 정치 버러지들이 해체하는데? 법이 장난도 아니고 누구 한 명, 한 기업을 잡자고 테일러메이드한 법을 만들어서 특정 기업을 공격한다. 교과서적인 입법 독재, 입법 광기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법치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법이 지 장난감인 줄 아는 미친 짓이에요. 다른 법은 소급 적용이 안 되는데 이 법은 이미 남의 통장 안에 있는 걸 털어먹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뭔가 값진 것, 남들이 탐내는 것을 가졌어요. 여러분의 소유물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버러지 몇 놈이서 그걸 강제로 국가에 내놓게 하는 1인용 딱 한 사람을 타겟으로 한 법을 만들어요. 지들끼리 발의하고 지들 버러지 몇 놈이서 투표를 해서 통과를 시켜버립니다. 이제 여러분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여러분의 물건이 하루아침에 그냥 불법이 됐어요. 불법 물품, 불법 재산으로 정의돼 버렸습니다. 그 국회의원 버러지 몇 새끼들 때문에 이제 강제로 내다 팔아버려야 돼요. 여러분의 개인 재산, 개인 소유물을 국회의원의 뜻대로.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은 그런 일이 벌어지면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 자유시장 경제체제 하에서 벌어지는 일이 맞습니까? 이 정신 빠진 법이 통과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삼성만 엿되고 온 국민은 행복해지거나 적어도 국민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까요? 천만에요. 제가 늘 말하죠. 경제는 한 덩어리라고. 그런데 저 좌측 머저리 새끼들만 그게 하나라는 걸 모른다고. 부자 경제, 서민 경제, 대기업 경제, 일반인 경제가 따로 있는 줄 안다고. 이미 주식시장은 아우성입니다. 23조 원이 매물로 쏟아진다. 23조 원이 잠재적 매물로 존재한다.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삼성전자, 한국 주식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주식이죠. 그 주식 23조 원이 시장에 쏟아지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이 법을 발의하고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 박용진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삼전 주식 수십조 원이 시장에 쏟아져서 주가가 떨어지면 삼전에 현금 많으니까 그걸로 자사주 사서 소각하면 되겠네. 이따위 망발을 짓거리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니네 집에 불을 지를 건데 거기 다른 사람들이 맡겨놓은 돈도 많아요. 같이 타버리는 거예요. 근데 삼성 너 돈 많으니까 네 돈으로 그거 메꾸면 되잖아. 이따위 헛소리를 떠들고 앉은 겁니다. 지가 불을 지르면서 못 메꾸면 그건 네 탓이다. 자사주 소각하지 않은 네 탓이다. 그야말로 미친 소리죠. 그리고 이 말은 반도체라는 산업을 아예 전혀 이해를 못하고 하는 소리인 게, 반도체 시장은 반드시 사이클이 존재합니다. 몇 년 호황이 지나면 몇 년 불황이 와요. 반도체 시장이 아래로 꺾이면 그야말로 현찰 박치기를 하면서 버티는 업계가 반도체 산업이에요. 그래서 반도체 기업들은 하나같이 현금 등가물이 많습니다. 이런 건 전혀 모르면서 무슨 반도체 기업 털어먹는 법을 내놓고는 니들 돈 가지고 메꿔라, 이런 헛소리를 떠들고 앉았습니까? 그야말로 그냥 대책 없는 오로지 삼성 죽으라고 내놓은 법인 거예요. 게다가 제가 아까 삼성생명 운용조직을 언급했었는데, 삼성생명은 삼성그룹 내에서 가장 큰 운용조직을 가진 회사입니다. 고객의 돈을 운용하는 회사가 보유한 우량 주식을 강제로 뱉어내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주가가 떨어지고 배당 수익이 줄어듭니다. 결국 삼성생명의 운용을 맡긴 연금보험, 저축보험, 변액보험, 종신보험 등등을 가입한 셀 수 없이 많은 국민에게 모조리 다 피해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 상황을 두고 박용진은 뭐라고 짓거릴까요? 삼성생명 건물 팔아서 고객 수익 메꿔주면 되겠네, 이따위 소리를 떠들까요? 그때는 제가 민주당이 내놓는 쓰레기 같은 법들을 종종 소개합니다만, 근래 이렇게까지 정신 빠지고 얼 빠진 법은 본 적이 없어요. 이건 좌우의 문제도 아닙니다. 국가 주식시장을 견인하는 삼성전자, 대한민국 GDP를 견인하는 삼성전자의 주가를 작살내고 현금을 털어 없애자는 생각도 어처구니 없거니와, 앞으로 그 어떤 기업이든 버러지 같은 국회의원 몇 놈이서 기업의 사유재산을 박살내고 주주의 개인 재산을 박살내고 기업을 갈갈이 찢어서 끌어내릴 수 있다는 전례를 남기는 일이에요. 왜 그 나라 주식에서 해외 자본이 미친 듯이 손을 떼고 있느냐? 국가가 기업을 좌지우지하는 나라는 투자 가치가 없다, 리스크가 너무 크다 하고 해외 자본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일이 한국에도 일어나려고 하는 중이에요. 국회의원 나부랭이가 법을 바꿔서 기업이 재산을 강제 매각하게 만들고 주가는 물론 회계상 현금까지 털리게 만드는 그런 나라가 되어가는 중입니다. 민주당의 저 미친 폭주 때문에.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은 부탁인데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